자, 이거 대선 상금리 고인돌인데요. 저 예. 노란색 라인으로 고인돌이 몇 개가 있냐면 11개 고인돌이 일렬로 놓여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걸 우리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것은 내륙과 해안과의 어떤 교류의 어떤 목적, 그 다음에 관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은요. 예. 저도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근데 저게 문화재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거 해석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 방향성만 보면 되거든요. 예. 저기 보시면 100도에서 280도입니다. 100도는 뭐냐면 거기가 고창의 고산이라고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출은 늦어지죠. 아, 그래서 그러다 90도보다 조금 늦은 100도에서. 네, 맞습니다. 예. 100도가 좀 늦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건 춘분하고 추분 때 일출의 방향입니다. 예. 뭐 간단하죠. 예. 저것만 해석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영광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예. 영광에 있는 모 기자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 동네에도 일렬로 놔 있는 게 있다니까요.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저렇게 일렬 쫙 놔 있어요. 그리고 저 고인돌을 보시면 계곡에다 맞춰놨죠. 예. 저 계곡에서 그러면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각도를 재보니까 한 97도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 각도는 조금은 틀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아날로그다 보니까 예. 그런 각도는 약간의 오차는 인정을 해달라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저 각도도 97도 예를 들면 예. 이제 우리 사회자님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충분하고 추분입니다. 예.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 고인돌 한번 봐보십시오. 저 고인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삼각형의 이 꼭대기를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쟤도. 97도 되나요? 저 정도 됩니다. 저 정도면 뭐냐면 쟤는 바로 춘붕하고 추분에다 맞춰놨다는 걸 알 수 있죠. 의도의 방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볼게요. 이게 요것 때문에 실은 제가 더 기가 막힌 건데요. 저건 고인돌 군락지 10km 있는 군락지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보면 가나 다라가 있고요. 마 바가 있죠. 예. 보이시나요? 가나다라는 이제 그 가로로 쭉 이어져 돼 있고 있죠. 마바는 이제 세로로 세로로 돼 이어져 있죠. 있고. 저는 저것 보고 소름이 끼쳤던 거예요. 가고인돌군에는 현재 고인돌이 10개 정도 지금 관리가 돼 있고요. 예. 나고인돌은 우리가 봤던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했던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던 예. 고인돌이 있죠. 예. 개가 있고요. 다고인돌에는 6개의 고인돌 군락지가 있고 라 고인돌에는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일직선으로 와 있죠. 저게 전체가 다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네.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 고인돌의 통로의 방향입니다. 저게. 아, 그래요? 아, 나를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통로의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다와라 그리고 각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직선으로. 예. 근데 저 방향을 딱 봐도 아시겠죠. 춘분하고 추분의 일출일물 라인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나, 마, 바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 바고인돌이 뭐냐면 고창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380톤짜리 고인돌입니다. 아, 그게 저 바에 있는 위치군요. 예. 그런데 마고인돌은 또 뭐가 있냐면 마고인돌이 이 나를 바라보는데 받침돌이 5개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방향이에요. 저게 의도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저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네. 항공사진이나 정밀한 어떤 그 측정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저렇게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네. 몇천 년 전에 특히 고조선 시기에 저런 어떤 그 방향성을 읽고 고인돌을 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뛰어난 천문학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춘분날 아니면 추분날 고창에 멀리 있는 방장산 옆에 있는 계곡에서 태양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같은 날 야 태양이 어디서 떠오르는지 우리 보게 해가지고 쭉 서서 보면 일렬로 보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떠오르는 포인트만 잡아놓으면 내 지점 연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더 관심이 갖는 부분이 그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그 도산리 고인돌의 이 탁자식 고인돌이 저 방향에 4개 일치시켰던 게 가장 소름이 돋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하고 바 고인돌 저 세 개를 저기도 거의 2.5km, 3km에 육박하는 거리인데 저렇게 일직선을 놓았다는 거. 예. 그리고 바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인데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놓았다라는 거. 그건 의도적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기에 있는 고창의 세계문화유산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중림리와 상감리, 도산리 고인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새로운 이해가 뭘까? 저는 이미 북극성에 대한 개념 아니면 우리는 3원 28수라는 개념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은하수라는 개념이 이미 저기에 표현을 했구나. 저것을 북극성으로 보고 고창천을 은하수로 보고 거기에 있는 446기, 지금은 이제 거의 500기가 다 되는데요. 500기의 고인돌을 하나의 은하수에 있는 하늘의 별로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